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총 5번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약 7개월에 한 번꼴로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지금까지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집중 대책은 정부 출범 1년 만인 2014년 2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소득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즉 고정금리로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의 비중을 늘려서 부채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14년 7월, 현우석 경제팀의 뒤를 이은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주요 원인이 됐고,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대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아나가는 대출을 고정금리로 분할상환하도록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이 출시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분할상환 유도가 핵심인 가계부채 대응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를 심사하는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핵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심사 중점을 담보에서 상환 능력 위주로 바꾸는 겁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줘서 과도한 부채를 예방한다는 계획인데요. 특정 조건을 갖춘 아파트 입주자 집단의 경우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대출해주는 집단 대출은 제외됐습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더니 왜 집단 대출은 제외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부채 폭증을 불러왔지만 부동산 시장을 띄우겠다는 기조는 여전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계속 풀어두겠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가계부채 대응 기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경제수장들은 모두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험하지 않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인데요. 소득이 줄고 빚만 불어서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유롭게 기존의 정책을 고집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떠받쳐줄 테니 능력되는 사람은 돈을 빌리라는 정부. 그러면서 가계부채 구조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호언이 국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도혜민 기자가 가계부채 대책의 맹점들을 짚어봤습니다.